러우 전쟁 3년이 남긴 상흔과 종전 협상의 향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쟁 초반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 왜 이렇게 길어진 겁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쟁이 터지자마자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똘똘이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데 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걸린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러시아의 전략 전술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2의 세계 제2의 군사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 예. 그게 전략 전술에서 수없는 이제 미스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황은 어떻고 지금 피해 규모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예. 자포리자 여기 크림반도까지 해서 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의 일부, 그러니까 서울 면적만 한 것에 최초에는 2배 정도로 갔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예. 지금 서울 면적 정도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공격하는 부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희생자가 많이 생겨서 한 80만 명의 예, 군인들의 사상자가 있는데요. 생겼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40만에서 한 50만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이제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죠. 예. 탈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80만 명 정도 되죠. 피해 예. 입장에서 보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 영상에서도 나갔습니다만은 예. 우크라이나는 뭐 거의 초토화 된 거잖아요. 예. GDP 면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22% 정도가 지난 3년 동안 있었고요. 예. 뭐 이 러시아도 마이너스 5.6%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손해보는 그런 예.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측이 그러면 그동안 원했던 종전 협상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빨리 이 중국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거기에 속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이제 서로의 이제 이익들을 주장하다 보면 협상이 전혀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배제하고 유럽연합도 보면 굉장히 큰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유럽연합도 빼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단 둘이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나토 가입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이나 또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 초에 그러니까 탈냉전이 됐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러시아로 다 반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안전조치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부다페스트 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략을 받게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이제 비약산 조약의 기탁국이기 때문에 예. 그 세 나라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공격해가지고 합병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때는 누가 중재자로 나섰냐 하면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가 나서 가지고 네. OSCE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휴전 협정이죠. 예. 2014년도에도 한번 체결하고 2015년도에도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 2월 24일 날 딱 3년 전이죠.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영토를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미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럽연합의 생각은 뭡니까? 이제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영국 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다음 주에는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미국 입장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도 그렇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세 나라가 한꺼번에 또는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만일에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은 현 접촉선을 따라서 아무래도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게 돼서 다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게 유럽연합의 생각이고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협상의 주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러시아가 점령하는 영토 이걸 얼마만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리고 자포리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 지금 점령한 지역 그거하고 어느 정도로 비율을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그 예.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안전보장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유럽의 어느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평화유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것인가? 이것을 수용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쟁점 문제를 놓고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미국의 켈로그 특사하고 러시아의 특사가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국장급 회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사급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이게 정전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그런 협정은 체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강압적인 협정이 체결이 될 텐데 예. 그것도 한두 달 내에 체결되기는 힘들고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광물 협상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대가가 720조 원이다. 그거 가져와라. 근데 이 광물 협상도 미국의 뜻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가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네. 반은 자기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할 때도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우크라이나 법정에서 이것을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예. 법정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됐고 네. 그 반발에 이제 반대급부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이 돼서 그러면은 이 5천억 달러를 어디다 쓸 거냐, 미국이 예. 가져갈 거냐, 거기에서 이제 한 발 양보를 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이 돈을 다 쓰겠다. 재건 사업에 쓰겠다.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